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여야 당 대표들은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를 찾아가서 여기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남 영광을 찾아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영광군을 찾은 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 모습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1인당 3표씩입니다. 예, 열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화이팅!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엄정하게 경고하고 심판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명확하게 정권에 경고장을 던져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이제 강화 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전 투표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데 각자 지금 표 단속에 나선 것 같아요. 2대2. 그렇죠? 그 자막에 지금 텃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인천 강화도 그렇고 특히 부산 금정도 그렇고 저희는 텃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국민들께 오만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호소드리는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한 곳이라도 패배했을 때 그 선거 결과의 의미가 굉장히 오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마치 그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방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 선거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부산 금정 그리고 인천 강화 두 곳 모두 겸허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열띤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 두 당 대표. 어제는 이 두 대표가 모두 새로운 승부처로 또 떠오른 곳이죠. 부산 금정구로 출동을 했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맞습니다. 저는 탄핵 얘기한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여당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린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나는 탄핵을 직접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말씀이면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님 다운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탄핵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에 대해서 구질구질하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한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으로 분명히 탄핵을 얘기한 것이죠. 저기 보면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탄핵을 지칭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 왜 저렇게 탄핵을 얘기하면서 탄핵을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 탄핵 논쟁을 계속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인들 입에 올리기는 어려운 정도의 헌법적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게끔 됐잖아요. 더군다나
정치에 대해서 만약 정치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 비판, 그다음에 선거에서의 교체 이런 것들인데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없다는 것 갖고도 지금 탄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성공을 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정치적 효능감을 못 보면 탄핵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계속 각인시키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한편 보면 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4개 재판을 받으면서 유세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사법제도 네.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국회에서 보면 탄핵 청원을 이상하리만큼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이런 국회 뭐라고 할까요? 비헌법적인 태도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 반증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얘기하건 안 하건 간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탄핵을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탄핵을 앞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건 탄핵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반박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탄핵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죠. 이것 역시 혹시 탄핵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에 대해서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탄핵 아니에요. 탄핵이 아니면 혁명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탄핵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러고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보여져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만 겁날 거 뭐 있어요? 그럼요. 법적인 요건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면은 그렇게 금발 꺼내는 걸 그럴 게 뭐가 있어요? 탄핵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네요. 근데 사실 민주당의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의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가 없고요.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탄핵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특검법을 통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싶은 입장은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당대표의 발언이 저는 항상 그래도 품격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역대 보수 정당의 대표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구질구질한 단어는 정말로 저는 정당의 대표로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네.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잘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든 사회 어디에서 건 간에 잘하면 더 하는 것이고 못하면 또 심판받는 것이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 유세, 지원 유세 도중에 했던 발언 때문에 연일 계속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